인도는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민주공화국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날짜는 1947년 8월 15일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우연하게 날짜가 같죠. 당시에 인도 독립운동의 주체 세력의 지도자들의 경우에 앞으로 향후 인도가 해야 될 일, 역시 국가가 먼저 통일이 돼야 되고 또 통합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인도를 하나로 보고 있지만 당시로 봐서는 인도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통합은 가장 중요한 과제였고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로 지향을 하고 그리고 사회가 뭐 인도는 대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사회혁명을 해야 된다는 이 아무튼 절박한 과제가 당면 과제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제 결국 토우국 프린슬리 스테이트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 인도 대륙의 5분의 2가 토우국들의 지역이었고요. 그 인도 토우국의 1947년도 현재 565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나라는 1,400만 명을 가진 하이데라바드 같은 이런 프린슬리 스테이트도 있고 인구 200명의 까띠와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나라도 있었지만 어쨌든 565개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인도로 묶어내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도냐 파키스탄이냐 또 인도로 올 거냐 안 올 거냐 강한 이 작업을 통합 작업을 하는데 헌신적으로 한 사람이 사다르 파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71년에 와서 토우 지위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 왕의 복장을 입고 했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 이제 1971년 정도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인도의 오늘 이 변화, 70년 변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기적이구나.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가의 모습을 어떻게 했는가. 이제 헌법으로 보면은 연방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제는 준연방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연방제라고 한다면 연방이라는 표현 자체가 국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 국가 뭐 아니면 20여 개의 국가들이 뭉쳐서 하나의 국가를 더 큰 상위의 국가를 만들자 할 때 그게 바로 연방 페더레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인도의 경우에는 연방제로 만들자 해놓고 아까 같이 이 500여 개 되는 토우국들을 다 흡수를 해가면서 그리고 주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하나의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그 흔들리기가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하향식 그런 연방제다. 중앙집권이 굉장히 강한 미국에 비해서 이제 강한 연방제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퀘이지 페더럴리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협력적 연방주의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바로 인도 연방주의의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개 현재는 이제 알아보니까 29개 주까지 왔더라고요. 또 7개 연방 지컬 지역 유니언 테리토리라고 하죠, 이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미국 연방과는 좀 다르다. 개별 주의 독자적 헌법이 별도로 없다. 원래는 이게 스테이트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국가의 모습을 갖추는 거거든요. 별도로 한 국가인데 그 상부에 또 하나의 협력적인 그러니까 공동의 어떤 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연방인데 그런 면에서 인도가 좀 다르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적 헌법이 없고 법원 체계도 전국적으로 일원화됐다. 우리는 지금 단일 국가죠. 연방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대법원이 하나 있고 지금 어쨌든 이론적 체계로 되어 있다는 면에서 또 미국의 연방제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하나의 국가가 지금은 많이 이제 자리가 잡혀 있고 하니까 미국 그리고 인도는 연방제 국가고 그래서 이 연방제 국가가 자리가 잡히고 더 민주주의를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 향후에 일정한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연방 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는 다시 상향식 연방 국가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각 주의 자치가 자율권이 커지는 그런 나라로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헌법제정회의를 보겠습니다. 1946년 11월에 헌법제정회의를 엽니다. 이것은 독립은 1947년이지만 사실상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도의 독립이라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미. 독립이 됐는데 독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이 분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길어졌고요. 그래서 인도 자체의 새로운 국가를 위한 헌법제정회의 소집은 46년에 11월에 됐습니다. 근데 이때 전체 의원, 국회의원은 389명인데 296명은 영국 영인도 지역에서 있고 93명은 토우국에 아까 5분의 2 정도라고 그랬죠. 토우국에 배정을 했습니다. 모든 토우국에 다 배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제한선거였고 그러니까 보통선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별 분리선거구는 이미 이제 시작됐었던 거고요. 그 전부터. 간접선거였고 비례대표제였다. 그러니까 영국 식민지 시대 때도 선거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을 답습을 해서 46년도 새로운 인도를 위한 국가를 위한 헌법제정회가 소집이 됐는데 이렇게 됐다.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48년도에 만들어질 때 제한선거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서부터 보통선거로 시작을 했죠. 그에 비해서 인도의 경우는 영국 시대 때부터 선거를 조금씩 확대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전 역사를 또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토우국의 대표는 토우의 영주가 지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헌법제정회의도 46년 12월부터 49년 12월까지 3년이나 존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48년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해서 7월 17일 날 3개월 만에 끝내고 헌법 제정 공포를 했죠. 49년 11월 26일에 재헌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인도에서는 컨스티튜션 데이라고 해서 헌법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죠. 공포한 날을 인도에서는 1950년 1월, 그러니까 한 해 다음에 두 달 뒤에 1월 26일 그날 공포를 하고 그날로 발효를 합니다. 우리나라 7월 17일에 해당하는 날이죠. 그리고 그날이 정부 공식 출범하는 그날 인도에서 가장 지금 국가 최대 경축일이 제가 알기로는 리퍼블릭 데이 1월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만약 인도랑 이걸 비교를 해보면 7월 17일이 가장 큰 날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8월 15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우리하고 지금 이게 안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비교를 좀 해보는 건데 인도가 적어도 이런 부분만큼은 훨씬 직접으로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